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3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조갑제닷컴 이 모니터링 팀의 보고서를 요약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황교안 후보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설명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역시 까다로운 질문을 가하며 투지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황교안, 김진태 두 분의 설명은 원론적이고 되풀이되는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특이할 분은 이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합니다. 이분은 줄기차게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을 잡으려면 중도표를 잡아야 한다. 그런 확장성은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논지인데, 오늘은 이 우파 정치인도 별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 또는 핵을 보유한다는 걸 선언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요지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놓고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질 때 비로소 중국도 움직이고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9년도에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구사했던 이중 결정 전략,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핵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도 개발한다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는 북한도 중국도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대표가 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오세훈 후보는 우선 황교안 후보에게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황 후보는 현실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체제, 즉 핵개발이 아니라 방위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삼축체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까지 한 60조를 가까이 쓰는데 사실 삼축체제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킬체인이나 대량 응징보복이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요지는 방어용 무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방비의 대부분을 투여해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 개발이나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그것을 전략으로 쓰므로써 핵 배치를 하는데 외교 안보적으로 전략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을 좀 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삼축체제에 대한 애정만 표현을 해 주셔서 조금 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실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여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니까 오세훈 후보는 더 어렵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독일에서는 성공한 전략이었는데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토론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북한의 핵을 포기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핵 대 핵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직접 핵을 만드는 방법. 하나는 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유럽처럼 독일처럼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공동 사용권을 가지면은 사실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 북한에 종속될 필요 없다. 북한의 핵 위협에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따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삼축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표현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수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다 포기했다고 국제무대에서 변호를 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다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효과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고 독재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북의 목적은 한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유엔 제재에 더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위적 핵무장을 압박카드로 쓰자. 황교안 후보는 삼축체제 강화, 김진태 후보는 제재와 압박 강화 이런 식으로 북핵 대응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다시 공개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 안주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좌파 정부가 여기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우리 정권 교체까지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나라 걱정 끝에 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일을 해보라고 지지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누가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과 함께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정당, 이기는 정당, 반드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로 끌 수 있다. 그럴 사람은 자신뿐이다. 한 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제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오세훈 씨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재밌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3명의 후보가 다 지도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어느 당협을 방문했더니 한 분이 되시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다른 분들 어떻게 품어 안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두 분 후보의 보수로서의 이념적 정체성, 강한 정체성,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 투쟁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도로 향할 수 있는 중도층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생 보수의 리더십, 따뜻한 보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마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도 정말 반석 위에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 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제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욕심을 부려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러한 작업 어떻게 제가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총선 특히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이념도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고, 두 분의 대통령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는데 지금 과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공과를 다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금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먹기 싫고 저쪽도 욕먹기 싫고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니다. 좌파 이념 집단과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현 정권은 이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로 저렇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는 좌파 이념 집단과 이익 집단이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용도 좋고 총합도 좋은데 이게 진정한 통합이 돼야 하지 그냥 무늬만 잡탕밥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끄집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본 사람 이기는 방법도 압니다. 여태까지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젊은 피 세대 교체로 선수를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오세훈 후보가 줄기차게 욕을 먹어가면서 또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보수로는 안 된다. 보수를 확정시켜야 되고 중도층을 반드시 중도층 특히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니까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일종의 포섭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탄핵 박근혜 문제 이거 덮고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또 이 핵 문제에 관해서 가장 강경한 저는 그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경한 안을 낸 것이 아주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어떤 점이냐 하면은 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도 오세훈 후보의 그런 탈이념적 보수를 중도를 안기 위해서는 보수 이념을 상당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설득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당원 후보들은 모르겠어요. 반면에 이 황교안 후보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나 체험적인 이야기가 실리지 않으니까 좀 되풀이되는 메시지가 되풀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3파전인데 쭉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 당내의 여론이 바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김진태, 그 중간이 황교안, 그리고 그 왼쪽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이분이 좌파는 아니니까. 어쨌든 비교해서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이런 모습인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세 사람의 생각이 다 이렇게 다른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세 사람의 장점을 다 합쳐버리면 그게 제일 좋죠. 합쳐버리면 제일 좋던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선택은 뭐냐? 황교안 씨는 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는 점. 보수를 통합한 다음에 외연 확장이고 보수를 우선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더 우선시킵니다. 더 우선시켜요. 또 김진태 후보는 우선 보수를 더 단단하게 행동적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에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40% 됐는데 지금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25%마저 박근혜 지지냐, 박근혜 비판이냐 뭐 이런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 25%가 또 상당 부분 갈라져 가지고 25%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이 내가 보수라는 그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거의 근접했는데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와 한국갤럽 조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인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3자 대결 구도에 의한 이 토론이 세 사람의 노선의 차이 그리고 능력의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